근데 이 정자왕이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됩니다. 억만장자답게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날아와 입국하던 중에 프랑스 경찰에게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텔레그램 콘텐츠 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그동안 자금 세탁, 마약 거래, 소아성애 콘텐츠 유포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억만장자의 정자가 5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들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죠. 그 주인공은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시자이고 238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파벨 드로프입니다.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게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요. 심지어 억만장자죠. 성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S급 유전자가 51만원에 판매된다고 하니까 이건 바겐세일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었죠. 기사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한 클리닉에서 35,000루블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정제를 구매할 때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 채식주의자이며 9개의 언어를 구사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정자의 능력을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정자 기증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의 우수한 유전자를 시민사회에 증여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뭐 얼추 납득이 되기는 해요. 워낙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동력이 남다르죠. 이미 15년 전부터 기증을 해왔다고 하고요. 자신에게 생물학적 자녀가 무려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해서 화제가 됐을 뿐 이미 기증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정자왕이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됩니다. 억만장자답게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날아와 입국하던 중에 프랑스 경찰에게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텔레그램 콘텐츠 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그동안 자금 세탁, 마약 거래, 소아성애 콘텐츠 유포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간결하게 표현해보자면 범죄 행위 방조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텔레그램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이고요.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비밀 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요. 대화방을 나가게 되면 모든 대화가 영구 삭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보안성 때문에 범죄나 불법적인 일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시절 신천지가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이 각인되었고 이어서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회사에서도 텔레그램의 보안성 때문에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파벨 드로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의 고향은 러시아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당시에 페이스북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벤치마킹해서 러시아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북콘탁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북콘탁테가 러시아 국민 SNS가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성공도 잠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보를 넘겨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이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 독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러시아 당국에서 사용자 정보를 종종 요구해왔고 항상 대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2015년 두바이로 넘어가 암호화된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은 익명성, 암호화, 중립 플랫폼을 강조하고요. 특히나 각국 정부에서 사용자 정보와 대화를 요구한다고 해도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침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와 프랑스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파벨 드로프의 체포 소식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리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이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텔레그램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상 전장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한다고 알려져 있고 아무튼 이런 이유로 러시아에서 이번 사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 러시아가 자국 내 텔레그램을 차단을 했거든요. 그때 약 28개의 NGO 단체가 텔레그램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러시아를 규탄했었죠. 즉 러시아를 비판하던 서방 국가들이 정작 자기들은 드로프를 체포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입장이 뒤바뀌어서 러시아가 프랑스를 향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지들이 필요할 때만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게 웃기긴 합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러시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에 일론 머스크가 빠질 리가 없죠. 머스크는 X에 드로프를 체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고요. 그 외에도 CIA 내부 고발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전 세계에
세계의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암호화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들도 비판에 가세를 했고요. 이런 이유로 그가 체포가 되고 나서 가상화폐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두고 텔레그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죠. 모든 플랫폼에는 당연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이 남용하는 걸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롤을 하면서 부모님 안부를 너무 자주 물어본다고 롤이 효자 게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텔레그램 자체의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텔레그램이 만들어진 목적과는 상관없이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엠번방 사건,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대 딥페이크 범죄, 마약 거래, 테러 단체 메신저 등 아주 복합적인 범죄들이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텔레그램이 철저한 익명성과 보안을 지킨다는 운영 정책에 따라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드로프는 텔레그램을 만든 이후에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단 1바이트의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범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자 세계 각국은 이를 규제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서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플랫폼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엠번방 사건을 겪으면서 일명 엠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양한 개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규제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와 범죄 방지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죠. 엠번방 방지법의 경우도 컨텐츠 검열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어찌되었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현 인류는 SNS를 사용하는 최초의 인류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처음 대면하는 인류이기도 합니다. 그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명언도 남았죠. 드로프의 체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표현의 자유와 범죄를 막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기에서 만나요.